예, 안녕하세요. 김사웅입니다. 이번 시간 상권 이야기입니다. 어떤 창업자 입장에서 특히 창업을 앞두고 있는 예비 창업자 입장이든 아니면 우리나라 기존 창업자 570만 창업자 입장에서도 늘 유념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시장, 즉 상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권 그러면 어떤 단어에서 오는 어감부터가 상권 좀 어렵지 않을까. 하물며 상권 분석 이러면 왠지 좀 이렇게 어렵고 야 이건 구숙 전문가 영역에서 해야 될 부분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창업과 관련된 분들은 반드시 상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상권에 대해서 모른다면 즉 시장의 흐름, 앞으로 돈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상권에 대해서는 참 할 얘기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상권은 과연 무엇이고 궁극적으로 제가 주창하는 게 뭐 우리가 저희가 저쪽에 뭐 이 대학원 과정에 부동산 관련 대학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상권 분석이라는 과정을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창업자 입장에서 이런 좀 이렇게 하드한 상권 분석보다는 창업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될 상권에 대한 개념 그리고 구체적으로 상권을 통해서 우리 창업자 입장에서 어떤 것을 알아가고 준비하고 판단하고 분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먼저 상권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상권. 상권을 정의한다. 상권의 개념이 뭡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상권을 굳이 정의하자면 점포들이 모여 있는 점포들의 세력. 저는 이거를 상세력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점포의 세력이 미치는 전체적인 범위, 이 부분이 아마 상권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지리적인 영역, 이 부분을 흔히 상세권 내지는 상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마케팅 관점에서 상권 그러면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되게 크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사대문을 중심으로 한 도심 상권, 도심 상권을 중심으로 한 용산 부도심, 잠실 부도심, 이런 부도심 상권들이 쭉 있고요. 또 부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는 방사형으로 수많은 어떤 지구중심 상권으로 형성된 이런 방사형 상권, 이게 서울 상권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상권이라는 개념을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먼저 상권의 개념에서 좀 이해하셔야 될 게 아마 2000년 이전과 이후가 상권을 바라보는 개념 자체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2000년 전에는 상권의 개념이 트레이드 에이리어였습니다. 즉 트레이드 에이리어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상권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지형지세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그리고 그 지형지세와 건물 사이에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와 골목이 있으면 그 골목을 이동하는 유동인구의 볼륨으로 상권 개념을 이해했다고 한다면 아마 2000년 이후에 온라인 상권이 본격화되면서 상권의 개념은 요즘은 마케팅 에리어라고 개념 자체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내 가게에서 소위 말해서 마케팅 툴을 삽입을 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모든 이 공간적 범위, 어떻게 보면 온라인 상권이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런 개념인데요. 그래서 어떤 마케팅 에이리어 개념에서의 상권에서는 오직 어떤 사업자, 즉 창업자와 소비자, 그리고 사업자의 경쟁자만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상권은 온라인 상권이 대두되면서 소위 말해서 네이버 상권이다. 온라인 10대 상권이다. 해서 이런 온라인, 인터넷 상권이 2000년 이후부터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창업자 입장에서도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지형 지세에 입각한 상권 개념을 더 벗어나서 오히려 이 온라인 상에서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네이버 상에서 어떻게 형성되는가, 구글 상권 어떻게 형성되는가, 페북 상권 어떻게 형성되는가, 뭐 이런 부분도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권을 조금 더 들어가 본다 그러면 상세권과 상가권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세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점포가 미치는 전체적인 어떤 세력의 범위라는 차원에서의 상세권이 있고요. 상가권, 지금 3기 신도시까지 발표됐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3기 신도시 발표와 함께 이제는 아파트 상가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즉 신도시 상권 자체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개발업자 입장에서 상가를 최대한 많이 짓는 개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아파트 상가도 하나의 전체적인 쇼핑몰 개념의 상가였다면 이제는 저는 좀 라인, 선의 개념의 상가를 지어서 그 신도시만이 갖는 아이덴티티, 이런 독자성을 좀 부각시켜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주장을 한 적도 있는데요. 즉 상권이라고 한다면 상세권과 상가들이 모여있는 권역, 이 개념으로서의 이 상가권,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 부분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저는 상권 입지 개념에 있어서 특히 상권 그러면 상권을 수식하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뜨는 상권, 지는 상권, 유망 상권, 온갖 종류의 이 상권을 수식하는 단어가 있는데 창업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투자형 상권과 창업형 상권,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꼭 좀 기억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투자형 상권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거는 상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금 이 재테크 개념에 좀 쇼텀이 아니고 롱텀 개념의 투자형 상권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앞으로 2028년이면 앞으로 2030년이면 어느 지역이 어떻게 개발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지금부터 점포를 매입해서 지금부터 땅을 사놔야 되겠다. 아니면 건물을 사놔야 되겠다. 즉 단기적인 가치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의 투자가치 차원에서의 상권, 이 투자가치의 상권이 있고요. 하지만 이거는 지금 앞으로 10년 후에 좋아질 곳을 대비해서 지금 점포를 사서 지금 창업한다. 그럼 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창업형 상권이라는 개념은 앞으로 미래 가치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현존 가치, 지금 그곳이 보증금 2천에 보증금 3천에 월세 2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과연 200만 원 월세를 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창업 액션을 취하는 게 타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개념이 창업형 상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투자형 상권을 롱텀 개념의 재테크, 부동산 재테크 개념의 상권 개념이라면 창업형 상권은 어떻게 보면 당장 창업했을 때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에 대한 이런 부분 판단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고요. 상권과 함께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입지라는 개념이죠. 입지. 저는 좀 상권, 입지, 우리는 흔히 이거를 통틀어서 상권 입지 분석 이렇게 시장에서는 통용되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정확한 입지의 개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품과 고객이 만나는 접객 장소, 어떻게 보면 상권이 전체적인 광역 단위 내지는 하나의 숲을 이루는 공간 단위의 상권이라면 입지는 하나의 골목 단위, 이 지역 단위 세부적인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입지와 상권을 이렇게 그 개념부터 좀 정리를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좀 저는 상권이 아무리 뜬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모든 지역의 입지가 다 뜨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상권은 뜨는 상권이라고 하지만 뜨는 상권일수록 사각지대 입지는 어디인가,
이런 개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궁극적으로 상권 입지를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역시 창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궁극적으로 내가 특정 아이템을 이 상권, 이 입지에 직접 창업했을 경우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 창출을 올릴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겠는가, 이거를 분석하는 개념이 상권 분석이다라는 생각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상권 입지 분석에서 꼭 아셔야 되는 게 모든 이 동일 상권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상권 중에서 가장 뜨는 상권, 뭐 아니면 가장 대형 상권이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 가지 상권이 있습니다만 정량적인 데이터 개념으로 본다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상권 정도가 아마 우리나라 상권 중에서 정량적인 지수로서는 가장 큰 상권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강남역 상권 같은 경우 하루 승하차 인원만도 무려 25만 명이 타고 내리는 상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강남역 상권 같은 이런 큰 상권 내에서 창업하면 모든 입지가 다 뜨는 입지인가, 이런 얘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남역 같은 상권도 사실은 뜨는 입지도 있지만 오히려 사각지대 입지도 있습니다. 즉 뜨는 골목과 지는 골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뜨는 골목, 뜨는 입지라고 한다면 뜨는 입지, 지는 입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코드인데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야, 뜨는 입지는 사람이 많군요. 지는 입지에는 사람이 없군요. 이런 유동인구로 보는 이런 것도 하나의 요소겠습니다만 그건 너무 단적으로 평가하는 거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 가장 뜨는 입지, 지는 입지를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특히 저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셔서 물건 거래 동향을 통해서 뜨는 골목과 지는 골목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즉 뜨는 골목에서는 부동산 임대 점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뜨는 입지에서는. 반면 지는 입지, 지는 골목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나오는 임대 점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후죽순으로 많다고 볼 수 있죠. 즉 부동산 중개업소 개념에서 야, 이 골목에 웬만한 점포는 다 임대 나와 있어, 이런 얘기는 이 골목은 지금 지고 있어,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골목은 야, 점포 나오는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야, 이 동네는, 이 골목은 기본적으로 야, 사업 성과를 내고 있는 골목이구나. 그래서 창업의 선수들은 사업 성과를 내고 있는 골목에서 점포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포 구하는데 6개월이 걸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잘생긴 점포, 못생긴 점포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좌측 우측 가게를 보면 동일하게 한 15평 정도의 가게인데요. 좌측 가게는 한때 유명했던 고대 앞에 개운사길의 영철버거 본점이었단 말이에요. 이 가게는 전면만 해도 거의 한 8m, 측면, 후면까지 해서 3면이 전면인 거죠. 무려 전면 미터 수만 하더라도 거의 10m가 넘는,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정말 한 30평 이상 큰 가게로 보이죠. 하지만 우측 가게 같은 경우는 저 횟집 가게인데요. 수원 인계동에서 창업했다가 실패한 매장 중에 하나입니다만 전면이 무려 한 3m밖에 안 되죠. 그리고 뒤쪽으로는 한 15m 정도 되는 길쭉한 직사각형 가게죠. 즉 점포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준,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시성이란 차원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좌측은 크게 보여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반면 우측은 전면이 좁기 때문에 사실은 평수는 똑같지만 밖에서 보기엔 아주 작은 가게로 보이는, 어떻게 보면 못생긴 가게인 거죠. 즉 이런 잘생긴 가게, 못생긴 가게라는 차원에서도 한번 점포를 판단하는 건 매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저는 정리를 좀 해보면 상권이라는 개념에서 뜨는 상권, 지는 상권을 이해하는 측면 하나와 아무리 뜨는 상권이라도 뜨는 골목과 지는 골목, 즉 입지 단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뜨는 골목이라고 하더라도 잘생긴 가게와 못생긴 가게가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잘생긴 가게, 물론 점포를 평가하는 4가지 기준의 첫 번째로 가시성, 그러기 위해서는 전면이 몇 미터인가,
뭐 이런 두 번째 접근성, 편의성, 경제성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아무튼 저는 점포에 있어서도 저는 상권과 입지 그리고 점포 자체의 경쟁력을 가지고 잘생긴 가게, 못생긴 가게로 이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점포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창업 예정자 입장에서 꼭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상권 여행이라는 거죠. 저는 초보 창업자들이 상권을 분석한다, 꼭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상권을 여행하듯이 꼼꼼하게 상권의 현상들을 관찰한다 라는 개념으로 상권 여행을 습관화, 취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상권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권에 나가면 저는 나무와 숲 두 가지 개념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권은 어떻게 보면 상권 속에 가면 수많은 아이템들이 있죠. 가게들이 있죠. 이거는 저는 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무들이 모여 있는 숲을 보는 안목, 이게 바로 상권을 보는 안목이죠. 그래서 상권 여행에서는 구체적인 가게들 하나하나에 브랜드나 아이템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게들이 모여있는 입지 그리고 상권을 보는 숲을 보는 안목, 이거 상권 여행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상권 여행에서 꼭 따져봐야 되는 게 직전 3개월 동안 최소한 지금으로부터 비포 3개월 직전 3개월 동안 이 동네 이 상권에서는 어떤 가게가 새로 문을 열었고 또 어떤 가게가 문을 닫았는가, 폐업했는가, 이 어떻게 보면 개폐업 동향을 늘 궁금해해야 되는 것, 이거 상권 여행에서 꼭 체크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하나, 상권에 나가면 늘 줄 서는 가게와 팔이 날리는 가게가 있죠. 줄 서는 가게 주인은 누구인지, 팔이 날리는 가게 주인은 누구이고 그 주인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가, 이런 것도 보는 것도 아주 재미있고요. 어떤 창업자 관점에서 상권 여행에서 꼭 체크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줄 서는 가게는 도대체 얼마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월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가, 팔이 날리는 가게는 얼마 투자해서 한 달에 얼마 정도의 돈을 버는 게 아니고 한 달에 얼마 정도를 까먹고 있는가, 이런 줄 서는 가게와 팔이 날리는 가게를 어떤 첨예하게 비교 분석하는 이런 습관, 연습, 이런 거 너무나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자를 늘 관심 있게 봐야죠. 아, 여기는 남자 소비자가 많아, 여자 소비자가 많아, 뭐 직장인 소비자가 많아, 대학생 소비자가 많아, 아니면 뭐 성별로 여성층 소비자가 많아 해서 궁극적으로 모든 가게들의 이 가게는 평균적으로 1층에 10평 가게라면 2층에 20평 가게라면 어느 정도 투자해서 얼마 정도 한 달 순이익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 너무나 중요하고요. 궁극적으로 이 상권 여행에서 쳐다봐야 될 부분은 역시 상권 내에서 내가 관심 있는 아이템의 기존 선배 창업자는 과연 지금 시점 기준으로 행복한 창업자인지 불행한 창업자인지, 이런 부분도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상권 여행을 하신다면 보다 상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상권에서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수많은 현상들, 그것들을 통해서 성공 창업자로서의 어떤 패러다임, 상권의 결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상권에 대해서, 입지에 대해서, 그리고 점포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상권 여행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아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